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조용조용하고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성격입니다. 덕분에 시집살이는 딴 세상 이야기였어요. 그런 엄마 성격 덕분에 형수님과 큰 마찰 없이 잘 지냈는데요. 형수님도 엄마 성격과 비슷하다 보니 조용하고 배려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외동딸로 공주처럼 자랐다는 말을 항상 했는데요. 그 공주처럼 자랐다는 말이 이기적이라는 말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애교도 많고 하다 보니 그 모든 것이 예쁘게만 보였지만 결혼하고 나니 이기적인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쁘게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이 되면 항상 본가에 모여 함께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을 나눠서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집안일을 공평하게 해왔어요. 아버지는 김치찌개 같은 것도 기가 막히게 잘 끓이시는 분이라 명절 음식은 다 같이 나눠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전통이라면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본가에 가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제가 쓰던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보거나 잠을 자곤 했어요. 음식이 다 만들어지면 그때서야 나와서 정신없이 먹기만 했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다들 음식 만드느라 고생했으니까 설거지는 자기가 하는 게 어때? 내가 설거지를 왜 해? 나 그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니까 강요하지 마. 아내의 단호한 말에 순간 당황했지만 다시 좋게 설득했습니다. 저가에 가면 나도 일 돕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냥 먹기만 하면 자기도 미안할 거 아니야. 그러자 아내가 예상치 못한 논리로 입을 뗐어요.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효도하고 있어. 겉으로만 잘하는 것보다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중요한 거야. 겉으로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사람은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 표현은 잘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인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많이 황당했지만 아내는 자신만의 논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효도하는 게 진짜 효도라는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과 함께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갓댁에 갈 때마다 장모님 옆에 서서 묵묵히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아내는 역시나 처갓댁에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평소 본가에서 항상 집안일을 했던지라 저는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 저를 장모님이 말리기도 했는데요. 이서방, 그냥 내가 할 테니까 앉아 있어. 아닙니다. 같이 하면 빨리 하잖아요. 장인 장모님은 제가 도와주는 것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셨고 그런 따뜻한 반응에 저도 보람을 느끼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본가에서나 처가댁에서나 아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본가에서는 매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우리 집은 매년 모여서 김장하거든? 혹시 참석할 수 있을까? 제 말을 듣자마자 역시나 아내 표정이 굳어졌고 곧바로 제게 따져 물었습니다. 뭐? 나보고 김장을 하라고? 아내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어요. 다 같이 하는 거라 참석했으면 하거든. 근데 대부분은 엄마랑 형수님이 다 하시다 보니까 자기는 가도 할 일이 딱히 많지는 않을 거야. 제가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를 냈습니다. 내가 왜 김장을 해야 해? 난 그런 거 할 생각 전혀 없어. 난 집안이라고 김장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니까. 순간 속에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가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알았다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는데요. 무섭게 화를 내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괜히 말을 꺼냈다 싶었거든요. 결국 엄마에게 김장 때 못 갈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아들, 무슨 일이야?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김장하러 못 갈 것 같아요. 일이 좀 생겨서요. 주말에 갑자기 처리해야 할 게 있어서 저희 둘 다 못 갈 것 같아요.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안 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엄마의 말투는 한결같이 배려심이 넘쳤지만 왠지 죄송한 마음이 들어 제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내년에는 꼭 도울게요. 괜찮아. 너희 둘 다 바쁜데 그럴 수도 있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는데요. 아내 눈치가 보여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김장날이 되었고 저는 혼자라도 참석하고 싶었지만 아내의 눈치가 보여 결국 김장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장 다 끝나가는데 시간 되면 와서 수육이라도 먹고 가던지 어차피 저녁은 먹어야 할 거 아냐.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혼자 가는 것도 이상해 보였기에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엄마,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시간 날 때 와서 김장김치 좀 가져가. 네, 알았어요. 시간 내서 한번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바로 옆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김장 다 끝났대? 지금 막 끝났나 봐. 엄마가 수육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그냥 됐다고 했어. 제 말에 아내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못 간다고 했어? 어머님이 오라고 하신 거면 얼른 가야지. 어머님 김치 엄청 맛있는데 가서 김치도 가지고 오자. 잠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뻔뻔해 보였거든요. 결국 제가 대놓고 말을 꺼냈어요. 김장도 안 도와드렸는데 먹으러 가자는 거야? 어머님이 오라고 하셨다며. 그러니까 가자는 거지. 형수님 눈치 보이는데 그냥 가지 말자. 제가 형수님까지 거론했지만 아내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김장김치에 수육 먹고 싶단 말이야. 얼른 가자. 형님도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하시잖아. 아내가 계속해서 가자고 졸라댔어요. 그날따라 아내가 더욱 이기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아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혜택만 누리려는 태도가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가자고 졸랐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너무 눈치 보인단 말이야. 그러자 아내가 팔짱을 끼고 심드렁하게 대꾸했어요. 그럼 난 혼자라도 갈 거야. 김장김치 수육 먹고 싶은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 말을 끝으로 아내가 바로 옷을 챙겨 입고는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순간 아내의 이기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황이 그쯤 되니 갈등도 더욱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혼자 간다고? 가서 수육도 먹고 김장김치도 가져올 거야. 어머님이 오라고 하셨잖아. 아내가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고 현관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도 억지로 옷을 챙겨 입으며 따라 나섰는데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만이 쌓였지만 아내 혼자 가게 두는 것도 이상해 보일 것 같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데내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고 그날따라 아내가 유난히 이기적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서서도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수육과 김치가 어우러진 익숙한 향이 집안 가득 퍼져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가장 먼저 우리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왔니? 잘 왔다. 수육은 이제 막 다 됐으니까 얼른 먹자. 엄마는 우리가 늦게 온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아내는 그런 엄마의 반가운 인사에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우리 잘 왔죠? 어머님 김치 너무 맛있거든요. 그럼 아주 잘 왔다. 뒤이어 아버지도 주방 쪽에서 나오시더니 우리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왔구나. 수육 다 됐고 김장김치도 이제 완성됐어. 얼른 이리 와서 같이 먹자. 그 모습을 보며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니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때 형수님도 주방에서 우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번 김장은 더욱더 맛있게 된 거 있죠. 수육이랑 같이 먹어보니까 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형수님이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우리를 반겨줬는데요. 아내가 자연스럽게 형수님 옆에 앉았고 수육과 김장김치가 담긴 접시를 바라보며 무척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수육과 갓 담근 김장김치는 금세 식탁을 가득 채웠고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김치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 김치는 최고예요. 아내가 한 입 가득 김치와 수육을 먹으며 연신 감탄을 했습니다. 몇 번이고 김치를 먹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맛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김장김치는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흐뭇하게 웃으며 아내에게 김치를 더 권했어요. 많이 먹어. 그리고 김치 싸줄 테니까 갈 때 가져가고. 정말요? 정말 감사해요. 잠시 후 엄마와 형수님이 김장김치를 잔뜩 싸주시는 동안 아내는 여전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그저 그 모습을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김장김치를 차에 싣고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는 김장김치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며 신나했습니다. 진짜 어머님 김치는 다른 김치랑 차원이 다르다니까. 덥지도 않고 먹기만 하니까 많이 미안하네. 특히나 형수님께 너무 죄송한 거 있지. 아내 들으라는 듯 말을 꺼냈지만 아내는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고 창밖만 내다볼 뿐이었어요. 그런 아내의 철없는 행동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수님께도 죄송한 마음뿐이었기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고 나서도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아 결국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진짜 미안해. 오늘 김장 못 도와줘서 내내 마음에 걸렸어. 특히나 형수님께 너무 죄송한 거 있지. 괜찮아.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가족끼리 뭘 미안하다고 그래. 신경 쓸 거 없어. 형의 말을 듣고 더욱 미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형수님도 고생하셨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 네 형수도 신경 안 쓰니까 걱정할 거 없어. 다음에 시간 날 때 와서 도우면 되지. 형, 그래도 너무 미안해. 나중에 꼭 제대로 도울게. 오늘 진짜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마워. 형이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형의 배려에 더욱 미안해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어요. 자기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뭘 말하는 거야? 오늘 김장도 안 도왔으면서 김치만 잔뜩 받아온 게 미안하지도 않냐는 거지. 아내가 힐끗 저를 보더니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달라고 먼저 말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주신 건데 내가 왜 미안해야 해? 어른이 주시는 걸 안 받아오는 게 오히려 예의 없는 거잖아. 거기다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반찬 버리기도 한다는데 나는 맛있게 먹어주잖아. 근데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 친구 중에는 시어머니가 반찬 싸주면 집에 와서 전부 버리는 친구도 엄청 많아. 그런 거에 비하면 난 착한 며느리지. 그래도 덥지도 않고 가서 먹기만 하고 김치만 받아온 건데 최소한 가족들한테 미안해야 하는 건 아닐까? 아내가 짜증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걸로 미안해야 해? 겉으로 아부하고 잘하는 척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잖아? 난 항상 마음속으로 어머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이기적인 거잖아? 아내는 제 말에 전혀 동의할 뜻이 없다는 듯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했어? 난 진짜로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결국 큰 말다툼으로 번지고 말았어요. 아내가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기 계속있으면 더 싸울 것 같으니까 난 친정에 갈 거야. 그 말과 함께 아내가 대충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아내가 화를 내며 친정으로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제가 인사를 드리자 장인어른이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나? 잠깐 얼굴 좀 봤으면 해서 말이야. 장인어른의 말씀에 밖으로 나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동네의 작은 호프집에서 장인어른이 먼저 자리를 잡고 계셨어요. 결혼할 때 아내가 처가댁 근처에 집을 구해야 한다고 해서 처가댁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장인어른이 미소 지으며 반기셨어요. 여기 함께 늦은 시간에 불러서 미안하네. 장인어른이 천천히 소주병을 따며 말없이 한 잔 따라줬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소주를 주고받으며 한두 잔 마셨는데요. 장인어른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민채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집에 들어왔던데 자네랑 다퉜다는 말만 하고 다른 말은 안 해서 말이야. 장인어른의 물음에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내와의 말다툼과 그동안 쌓인 불만들이 떠오르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장인어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걱정하시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술잔을 비우고 나서야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내랑 조금 다퉜습니다. 그동안 불만이 쌓였던 게 오늘 터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아내와의 갈등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내와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전부 털어놓았는데요. 장인어른은 처음부터 말없이 제 말을 듣고 계셨는데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사실 명절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명절에 다 함께 음식을 준비할 때 민채는 전혀 도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휴대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모두 있는 자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눈치가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여전히 묵묵히 듣고 계셨고 제가 한숨을 내쉬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장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같이 김장을 하러 가자고 했더니 김장하기 싫다고 딱 잘라서 말했거든요. 물론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김장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수육이랑 김장김치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일은 하나도 안 뒀고 가서 먹기만 하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부모님만 계시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형수님도 계시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정말 눈치가 보였거든요. 하지만 민채는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도 않았고 가서 맛있게 먹고는 심지어 김치까지 잔뜩 받아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던 것뿐이고요. 제가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자 장인어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지만 표정이 점점 무겁게 굳어져 갔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은 표정이었으니까요. 거기다 민채가 평소 입에 달고서는 말이 자기는 마음속으로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고 하면서 겉으로 도와주는 척하거나 행동하는 것보다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몰아붙이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장인어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린 채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장인어른 앞에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는데요. 장인어른이 한참 동안 말없이 소주잔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거든요. 장인어른이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제게 사과하셨어요. 미안하네. 자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만. 장인어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장인어른의 표정에서 미묘한 불만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딱히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소주만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고 대화라기보다는 사실상 서로 말없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에게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 후회됐다고 해야 할까요? 소주를 몇 잔 더 마시고 잠시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놀랍게도 아내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면에 잠시 멈칫했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어요. 그 순간 장인어른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불편함이 더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 대한 불만을 장인어른에게 다시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불만은 쌓여만 갔는데요. 집안일과 가족 행사에서 보여주는 아내의 태도에 점점 더 답답해졌지만 그 불만을 말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의 행동을 묵묵히 참아내며 쌓여가는 불만 속에서 스스로를 억눌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방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음식을 먹을 때만 방 밖으로 나와서 차려준 음식을 먹기만 했거든요. 명절 내내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뒷정리를 하는 동안 아내는 아무런 일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가족들은 그 누구도 아내에게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명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가족들이 아내에게 말하지 않으니 오히려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무도 아내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불편함과 죄책감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시 김장철이 다가왔는데요.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도착했더니 현관문 앞에 뭔가 가득 쌓여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문 밖에 커다란 박스들이 줄줄이 쌓여 있었거든요. 무슨 상황인지 당황한 채 박스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아내도 퇴근했습니다. 아내가 밖에 가득 쌓인 박스들을 보고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이게 뭐야? 저도 상황을 몰라서 어리둥절한 채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자기가 주문한 거 아니야? 그러자 아내가 박스를 한참 살펴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배추 같은데 내가 이걸 왜 사겠어? 아내가 짜증 가득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답답하다는 듯 말했는데요. 저 또한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당황한 채 서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고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전화기 속에서 장모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채야, 퇴근했니? 응, 방금 퇴근했어. 근데 문 밖에 절인 배추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이거 엄마가 보낸 거야? 자세히 보니까 보낸 사람 이름에 엄마 이름이 써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지만 그 순간 장모님이 큰 목소리로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 내가 보낸 거야. 저번에 네가 사부인 김장김치 가져다 줬잖니. 먹어보니까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나도 김장을 좀 해볼까 해서 보냈어. 순간 아내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김장 해본 적도 없으면서 절인 배추를 이렇게 많이 샀단 말이야? 그건 그렇다 쳐도 왜 우리 집으로 보낸 거야? 장모님이 여전히 쾌활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내가 사부인께 김장김치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좀 여쭤보면서 이번 김장은 같이 하자고 했거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부인께서 우리 집까지 오시는 것도 불편하실 것 같고 우리가 사돈댁으로 가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너희 집이 제일 편할 것 같더라고. 아빠랑 같이 지금 가는 중이니까 기다려. 장모님이 전화를 끊었고 아내도 전화를 끊은 뒤 짜증 가득한 얼굴로 현관 밖에 쌓인 절임 배추 박스를 노려봤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잠시 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무와 각종 양념들을 잔뜩 들고 오셨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배추를 가득 쌓아놓았고 다른 한쪽에는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이 하나 둘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활기차게 움직이며 아내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민채야, 저기 있는 무 좀 씻어줘. 그리고 배추 정리도 도와야지. 아내가 여전히 짜증 가득한 얼굴로 마지못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장모님의 지시에 따라 몸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장모님이 문득 제게 다가오셔서 말했습니다. 참, 내일 사돈 두 분 더 오신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혹시 김장 때문에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 사부인이 김장 같이 하자고 하시더라고. 니들한테 미리 말한 거 아니었니? 그게 갑자기 우리 집에서 김장을 하신다고 해서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그 말에 엄마가 살짝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들어보니 사부인이 김장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도와드리기로 한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엄마의 차분한 말에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아내가 여전히 짜증 섞인 얼굴로 장모님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민채야, 배달 온 김장 매트도 꺼내서 잘 씻어놔라. 장모님은 김장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지시하셨고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일을 했지만 장모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해서 아내에게 일을 시켰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계속 짜증 섞인 얼굴로 불만을 내비쳤고 그로 인해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걸 우리 집에서 한다고 한 거야? 아내가 큰 목소리로 투덜댔는데요. 그 순간 장인어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갑자기 버럭 소리쳤습니다. 민채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버릇없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장인어른의 큰 외침에 아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요. 장인어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장인어른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게 버릇없이 키운 우리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어. 장인어른의 갑작스런 호통에 아내가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거 조금 했다고 어디서 엄마한테 그따위로 행동해. 어디 가서 그러면 가정교육 잘못 받았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어. 그게 부모 얼굴에 뻑칠하는 거야. 그동안 장인어른이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기에 장인어른의 호통에 아내가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단호한 태도에 아내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날 꼭두새벽부터 부모님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김장을 돕기 위해 오신 두 분을 맞이하면서 형과 형수님은 함께 오지 않은 것이 궁금해져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형이랑 형수님은 같이 안 왔어요? 사부인이 꼭 우리만 오라고 당부하셔서 우리끼리만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장인어른이 아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장이 시작되었고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웃음도 오가고 가끔씩 농담도 섞어가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내는 내내 침울한 표정으로 김장을 돕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꾸짖음에 크게 겁을 먹은 탓인지 아내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눈물을 꾹 참는 듯한 얼굴로 일에 집중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부모님은 집으로 가셨는데요. 아내가 완전히 녹초가 되어 거실 한쪽에 주저앉았습니다. 힘든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숨을 고르며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장을 하는 내내 말없이 일을 돕느라 체력뿐만 아니라 마음도 한껏 지쳐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가더니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채야, 오늘 고생했지? 아내가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장인어른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내를 잠시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이게 바로 김장이라는 거야.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해야 할 만큼 힘든 일이지. 오늘 하루 김장해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지. 그런데 그동안 넌 이런 힘든 일을 하지도 않고 그저 얻어먹기만 한 거잖니. 네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한 건지 이제 알겠어? 아내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런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댁에 가서 가족들이 힘들게 음식 준비할 때 넌 방에서 잠만 자고 다 차려진 음식만 먹었잖아. 그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널 바라봤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아내가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후회와 자책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더 깊이 파고들듯 말씀하셨어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그냥 얻어먹기만 할 때는 잘 몰랐겠지. 내가 사돈 두 분이라면 부르령을 내렸을 텐데 두 분이 워낙 좋은 분들이라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야. 이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잘해주면 사람을 더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할 생각만 하거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앞으로 사돈 두 분께 잘할 생각해.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아내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장모님이 김치통에 김장김치를 담으며 아내에게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형님이 한 김치를 얻어먹기만 했으니까 이번에는 민채 네가 이 김치를 가져다 드리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와. 가족이 되려면 다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야. 장모님의 말씀에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김장김치를 챙겨서
형네 집으로 출발했는데요. 가는 내내 장인 장모님 두 분께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아내가 제게 사과를 했거든요. 그동안 내가 너무 심하게 행동해서 미안해.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며느리가 잘하게 되면 시댁에서 한도 끝도 없이 요구를 한다고 하길래 그랬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는데 내가 많이 나빴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얼마 뒤 우리는 형과 형수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김장김치를 가지고 들어가자 형과 형수님이 살짝 놀란 표정이었는데요. 아내가 잠시 멈칫하다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형님, 그동안 제가 많이 죄송했어요. 김장을 해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못되게 행동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형수님이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동서가 김장해줬잖아. 내가 오히려 고마워. 아내가 눈물이 맺힌 눈으로 형수님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앞으로는 진짜 많이 노력할게요. 형수님이 아내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따뜻한 미소로 아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일은 아내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고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 아내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변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 뒤 장인어른이 제게 다시 사과를 하셨어요. 어렵게 얻은 아이라 귀하게만 키웠더니 문제가 생겼구만. 자네한테 정말 미안하네. 귀한 만큼 엄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우리 잘못이야. 앞으로도 혹시 문제가 있으면 말해주게나. 우리 민채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좀 부탁하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부족한 게 더 많은걸요. 그 뒤 아내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노력하고 배려해야 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듯 해보였으니까요. 며칠 전 형수님에게 전화를 해서 김장 날짜를 직접 물어보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과 함께 장인 장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